일단은 블루 칼라들이 유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람은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5월 달부터 이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 그 시행이 됐던 그 국경통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통제법이 요번에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국경통제법이 지금 해지가 된다 음에도 생각보다 지금 이민이 많이 늘고 있지 않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민이 급작스럽게 늘어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면 분명히 공화당에서는 거 봐라. 민주당한테 투표를 했더니 이 이민 문제가 뭐 극심해져서 사회적인 불안이 양산되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흑색선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선거까지는 이민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면밀하게 다뤄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국경통제법이 풀리긴 했는데요. 오히려 불법 이민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당하는 부분들은 아주 대폭적으로 강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넘었는데 뭔가 잘못돼서 걸리게 되면 실제로 처벌이 되고 5년간은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약간 강경한 조치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실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약간 불법 이민들이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친이민적인 행정부라 생각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 여론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중도를 공략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사실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스탠스를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그 임금이 잡힐 줄 알았는데 임금 증가율이 잘 안 잡힐 거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가 상당 기간 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사실 원래 공화당과 민주당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그냥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이런 쪽으로 모든 정책들이 정말 통일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애국주의나 내셔널리즘에는 당파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사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년 선거 있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사실은 정책적 노선이 달라질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이민 정책 얘기만 잠깐 더 여쭤보면 미국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이민 정책이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인플레이션이 처음에는요, 유가가 올라가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에너지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사실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6개월 동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가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 효과가 사실 올해 상반기 물가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CPI와 PPI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다 많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코어 물가, 핵심 물가라고 얘기되는 항목은 아시겠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헤드라인 물가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가보다 에너지가 빠져 있는 코어 물가가 더 높아요. 코어 물가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인건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실은 서비스 물가에서 이제 물가 상승이 오는 것들이 큰데 이 서비스라는 것들은 물품보다는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지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인건비가 현재 미국의 코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사실은 이 물가 이슈를 내년 대선까지 안고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안 빠지는데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를 과연 미국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을까? 지금 벌써부터 2024년도 상반기에는 금리를 많이 내릴 수도 있겠다. 물가 다 잡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성장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민감한 주식들이 다시 오르는 좀 꿈틀꿈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물가가 잡힌다라는 신호가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보여서 이럴 경우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냉전 이후에 이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되든 트럼프 후보가 되든 미중 갈등, 인플레이션, 뭐 이민 정책 이런 거는 지금대로 그대로 큰 차이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걸 바탕으로 미국 경제를 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예전에는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어떻게 보면 뭐 경제 정책도 잘 세우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방향성을 잘 세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양당 간의 정책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가 안 됐을 때 가장 유력 주자로 얘기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센티스이거든요. 근데 이 디센티스조차 멕시코에다가 장벽 건설하는 걸 찬성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장벽 건설한다고 했을 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 건설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일부 조금 완화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공화당에서 제2 유력 주자라고 얘기하는 디센티스까지 지금 장벽 건설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후보 간 내지는 그러니까 양당 간 정책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